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3시 25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뒤집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2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것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1심의 논리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언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 맥락을 보고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할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파기환송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대법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이날 선고로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양형을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는 고법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완전히 대등한 그런 관계라고 보이지 않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거의 상하관계 비슷한 일종의 관료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대법관을. 그런 영향이 강력하게 대법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권이 매우 강력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대법원장의 판단에 매우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주심이었던 소부의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정읍 시장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에 그 당시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그 소부의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 판결을 그대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무죄 확정 판결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 면면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림 좀 있죠. 보니까 누가 임명했는지 그리고 대략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마 분류가 좀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때 아마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판단을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14명 중 2명이 빠지고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이제 무죄 취지라고 주장한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던 그렇습니다. 2명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대법원도 이렇게 임명자에 따라서 성향이 확 나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른바 대법관이라고 하면 국가의 최고의 법관들인데 최고의 법관들이 임명권자에 따라서 판결의 경향이 달라진다면 이거 큰 문제죠. 기록이 6만 쪽인데 전원합의부에 회부된 게 4월 22일인데 5월 1일 날 선고됐으니까
9일 만에 선고된 거거든요. 예. 그럼 9일 만에 대법관들이 6만 쪽의 기록을 다 봤다. 당연히 다 못 봤겠죠. 그 기록을 다 안 본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보면 이게 또 아주 그 특이한 게 보통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의견이 굉장히 그 긴 분량으로 판결문을 차지하고 반대 의견이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총 87쪽인데 네. 제가 다 분량을 봤더니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 분량이에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쓴 그 두 분의 대법관이 판결문을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다 봤는데 네. 거의 그냥 독립운동 하듯이 이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 그 쓰기에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사법부의 정치와 그다음에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두 분의 대법관이 볼 때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권의 독립 또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봤을 때 네. 굉장히 큰 문제적 판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일제히 판결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결정된 만큼 후보 교체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였고 어떤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그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만 대선 전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의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도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헌법 84조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정치적인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에라도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마땅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인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